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의 여자로 최근에 결혼식을 통해 지긋지긋한 엄마와 완전히 인연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계모나 다름없을 정도로 저를 방치하고 학대했던 친모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매일같이 다투면서 싸움을 일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도 눈치 보지 않고 저와 아빠를 구박하고 허구한 날 술만 마시는 막장 엄마는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도 전혀 달라지는 점이 없었죠. 그런 친모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당신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인영이 앞으로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도 가야 하는데 언제까지 애 발목 잡을 건데? 이렇게 술 마셔대고 마음껏 과소비해대면 우리는 어느 세월에 돈 모으고 행복하게 살겠냐고.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뭔 저축이야. 그리고 내가 인영이를 낳고 싶어서 낳았니? 인영이만 아니었음 더 대단한 남자 만나서 좋은 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라고. 아빠, 그만해. 엄마한테 더 말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어. 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었으면 이렇게 술만 마시면서 막장처럼 살지는 않았을 거야. 어머어머, 이게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야, 엄마가 이래봬도 지금도 길 가다가 헌팅당하는 사람이야. 네 아빠처럼 택시 운전이나 하는 하찮은 사람이랑 나랑 격이 맞니? 인생 망가진 거 네 아빠 탓인데 그럼 나도 조금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볼 때 아빠는 충분히 엄마한테 헌신하고 노력했어. 집안일도 돕고 돈도 벌고 나 육아까지 도맡아 했었던 게 아빠야. 대체 엄마는 가정에 뭘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엄마가 하는 일이 대체 뭔지 나한테 설명을 좀 해줘. 엄마라는 사람을 정말로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 어차피 사람 인생이라는 건 다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너도 내 나이 되어보면 이해를 할 거다. 사랑이니 관계니 우정이니 뭐 그딴 말보다 지폐 한 뭉치가 훨씬 더 강하다는 거. 그러니까 너는 정신 차리고 좋은데 시집이나 가 이거사. 이게 다 애정이 있어서 하는 말이야. 지금 말만 잘 새겨도 너 인생에서 10억은 번 거나 다름없다. 인영아, 넌 독서실이든 학원이든 어디가 있어? 너 공부하는데 방해되겠다. 엄마랑 나랑은 조금 더 얘기할 게 있으니까. 아빠, 그냥 엄마랑 제발 이혼하라니까? 엄마 같은 사람이랑 같이 살아봤자 아빠만 불행해. 나도 엄마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야? 맨날 놀러만 다니고 신나게 놀던 처녀적 시절 생각하면서 술집이나 전전하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네 엄마잖니.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얼른 나가보기나 해. 당시에 저는 수험까지 겹쳐서 엄마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공부를 방해하지 않으려 주머니에 지폐를 꽂아주며 집 밖에 보내려는 아빠마저도 원망스러울 정도였죠. 제발 엄마와 아빠가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소망을 꿈으로까지 꿀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결국 저는 고3 시절까지도 불화가 가득한 집안으로 인해 수능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이구 꼴 좋다 계집애. 공부한다고 오만 요란을 다 떨더니 고작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간 게 전부니? 너 배려한다고 이 엄마가 얼마나 신경을 써줬는데 이것밖에 못하냐? 아무래도 네 머리는 네 아빠를 닮았나 보다. 엄마가 날 신경 써줬다고? 장난해? 내 방에 담배 연기 다 들어오니까 거실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었는데 엄마가 뭘 했어? 어차피 시험 칠 때 지금보다 더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는 상황 될 테니까 미리 훈련시켜 주겠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나 짜증만 돋웠잖아. 네가 못 받아들인 거지. 나는 진심이었어. 그리고 수능 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만약에 내가 너 훈련 안 시켜줬으면 지금보다 더 성적 곤두박질 쳤을걸? 담배 연기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하는데도 집에서 담배 피우고 술 편하게 마셔댔잖아. 강의 보고 있는 도중에도 나 불러서 술 심부름 시키고 그런 행동들도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있을 때는 아빠 시키려고 했잖니. 그리고 막말로 술 심부름 내가 시키면 안 가면 그만 아니고? 이게 머리는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문제를 죄다 내 탓으로만 돌리고 있네. 엄마 때문에 재수하게 됐으니까 난 기숙학원 들어가서 공부할 거야. 솔직한 심정으로 수능 망친 것. 다 엄마 때문이니까 말도 섞기 싫거든. 그럼 말을 섞지 말지. 왜 또 말을 걸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 나도 너 딸이라고 생각 안 해. 맨날 지 아빠 편만 드는 년 나도 필요 없다니까. 아빠랑 둘이 있는 동안 헛짓거리 하면서 스트레스 줄 것 같아서 걱정되니까 그런 거야. 엄마 솔직히 직업도 없고 그동안 이뤄놓은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잖아. 허구한 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술집만 전전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아빠라도 이혼하겠다고 하면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은 있어? 아빠가 보살이어서 참는 상황이니까 고마운 줄 알고 좀 변해줬으면 해. 이게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니? 여자 이쁜 건 곧이 삼관왕만큼이나 대단한 거야. 나 소시적에 대시해오고 사귀었던 남자들 중에 의사며 변호사들도 있었다. 그런 엄마가 지금 택시 운전이나 하는 아빠한테 만족하라는 거니? 내가 네 아빠 모시고 살기라도 바라는 거야? 고아라서 일가 친척 하나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네 아빠를 내가 떠받들기라도 하리? 엄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신 차리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싶네. 변호사며 의사들이 진지하게 엄마를 연인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 잠깐 데리고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사귀다가 차였겠지. 막말로 엄마 성격을 누가 감당하면서 살겠어. 너 말 다 했니? 이게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내가 너 그렇게 키웠어? 응? 엄마한테 배운 거라고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과소비에 대고 막말하는 거밖에 없거든. 그나마 막말만 하는 거라면 양호한 편 아닐까? 이게 돈 들여가면서 공부시켜놨더니 부모를 공격 못하고 공격이나 하고 앉았네? 너 이 기집애야. 네가 이쁜 외모 가지게 해준 거 누구 덕분인 줄 몰라? 네 아빠 닮았으면 두꺼비 같은 얼굴로 너 시집도 못 갔어. 공부해서 열심히 스펙 쌓아봤자 못생겨서 취직도 힘들었다고. 엄마라는 사람이랑 입씨름하다 보면 나까지 한심해지는 것 같아. 앞으로 엄마가 어떻게 살든지 신경 끄고 싶으니까 제발 소란 좀 떨지 말아줘. 나 재수하는 동안 아빠랑 잘 지내라고까지는 하지 않을게. 그냥 사고만 치지 말자. 응? 이걸 어쩌나. 네 엄마 청개구리 띠인 거 모르니?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하니까 앞으로 편하게 사고를 쳐줘야겠다. 얘, 어차피 내가 사고치고 막장짓 하고 다녀야 네 기대에 부응하는 거 아니겠어? 자기 때문에 수능을 망쳤건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막 나가는 엄마에게는 정말이지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아빠가 많이 걱정되기는 했었지만 기숙형 재수학원에 다니면서 숙식까지도 해결을 하고 공부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가족의 일을 신경 쓰지 않으려 공부에만 매진한 덕분일까요? 저는 서울에서 이름난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를 알게 된 아빠는 잔치를 벌일 기세로 기뻐해 주더군요. 나는 인영이 네가 성공할 줄 알았다. 아빠 눈물 그동안 흘렸던 거 네가 다 보상해줬어. 정말 고맙다. 고마워. 인영아. 에이, 수능 쳐서 점수 잘 나온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앞으로 공부 또 열심히 해야 하니까 이제 겨우 출발선상에 선 것뿐이야. 이럴 때 네 엄마도 있었으면 같이 축하를 해줬을 텐데. 수능 잘 친 너한테 축하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미안하구나. 엄마랑 무슨 일 있었어? 사실 네 엄마가 너 기숙학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바람을 피우더구나. 자주 들리는 호스트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하던 술집 남자한테 그동안 돈까지 갖다 바치면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 알게 됐어. 세상에, 그럴 돈은 또 어디서 나서? 아빠한테 받는 생활비만으로는 부족했을 텐데. 설마 아빠 몰래 대출이라도 받았나? 네가 이제 엄마에 대해선 아주 귀신이구나. 맞아. 대출에 사채까지 끌어쓰는 바람에 파산을 하니 개인회생을 하니 많이 하면서 나한테 법적인 절차들이며 과정이며 다 알아달라고 하더구나. 바람 피운 마당에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너 낳아주지 않았냐면서 오히려 난리를 치더라. 엄마답네. 그런데 이혼하는 동안 어떻게 나한테 말을 안 했지? 너 공부하는데 괜히 악영향 갈까봐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다. 집에도 안 들어오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괜히 스트레스 받을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많이 도와줬고 그걸 대가로 이혼도 했지. 아빠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사실 네 엄마 바람 피운 거 네가 봤다면서 몇 번이고 나한테 귀띔해 준 적도 있었잖니. 그때마다 나는 아닐 거라고 잘못 본 걸 거라면서 외면해 왔고. 맞아. 내가 답답해서 미치려고 했는데도 아빠가 모른 척 하더라. 알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더 답답했어. 진즉에 이혼을 했으면 네가 수능 망칠 일도 없었을 거고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냐. 그 결정을 빨리 내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늘 있었던 거 알지? 알지. 잘 아는데. 앞으로 그럼 엄마는 절대로 안 받아줄 거지? 다시 돌아온다. 걔 과천선한다. 뭐다 해도 절대로 안 변할 사람인 거 알잖아. 내가 제일 걱정하는 건 아빠야. 택시 일 밤새워서 하느라 건강까지 상해가면서 일하고 있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네 엄마 때문에 안 그래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다. 술, 담배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하니까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술, 담배 덩달아 하게 됐고 의지력 약하고 못난 아비라 정말로 미안하구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엄마랑 빨리 헤어지지 않은 거 제외하고는 아빠 최선 다해왔어. 어떻게 엄마 같은 사람이 아빠랑 사귀게 되었을까? 신기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 아빠라고. 그렇게까지 우리 딸이 말해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네. 이 아빠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야. 에이, 죽기는 왜 죽어. 엄마 때문에 힘들었던 시절 다 보상받으셔야지. 혹시 모르니까 아빠나 나나 엄마 번호 아예 차단을 해버릴까? 그랬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더 난동 부릴 여자라는 거 알잖니. 이혼도 했겠다. 이제 법적으로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니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에 신경 쓰렴. 알겠지? 제가 수능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아빠와 엄마가 이혼한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했지만 상황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헤어진 이후로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고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한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대학을 졸업해 취직을 하게 되어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존재를 잊고 있었던 엄마가 연락을 취해오더군요. 너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했던 모양인데 어쩜 엄마한테 한마디 말이 없을 수가 있니? 내가 그동안 너 키운다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낳아줬던 은혜 잊었어? 이 계집애는 어쩜 이렇게 인성이 글러먹었나 몰라? 엄마 닮아서 좋은 머리에 예쁜 얼굴로 낳아줬는데 대접이 이따위밖에 안 돼? 혹시 술 마셨어? 몇 년 만에 연락해놓고 첫마디가 다짜고짜 욕이야? 네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괘씸해서 이가 갈려 이거사. 나 빼놓고 네 아빠랑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 거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술집 남자랑 바람나서 이혼까지 한마당이라며? 잘 살고 있지는 않은가 봐? 네가 버린 엄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궁금해지기는 했니? 답하자면 아주 못 살고 있단다. 회생해서 돈 갚는다고 술집일 하면서 허리가 휘어질 지경인데 같이 살고 있는 놈팡이는 내 돈 들고 날랐지. 딸년이라고 하나 있는 건 성공해놓고도 엄마 있고 지 혼자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이게 잘 살고 있는 걸로 보이니? 그놈팡이가 돈 들고 나른 것부터 내가 엄마 찾지 않는 것까지 죄다 자업자득 아닐까? 이게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네. 나 그래도 네 엄마야. 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친딸이라고. 엄마 같은 사람이 내 친모라는 게 가끔 소름 끼칠 때가 있어. 나도 엄마랑 똑같은 사람이 될까봐 사람 사귀는 게 겁나기도 하고. 엄마는 나한테 좋은 영향이라고는 하나도 준 적 없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내 인생에서 그냥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인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배울 점 없는 게 엄마란 사람이거든. 이게 먹물 대가리에 들어차더니 말만 번지르르해져서는. 너 내가 어떤 년인지 모르지? 개주 도망갔을 때 사람까지 써가며 악착같이 찾아냈던 년이 나야. 네가 인생에 굴곡이 많이 없어서 위험한 걸 알아보는 눈이 없는 모양인데 한번 제대로 알게 해줄까? 엄마처럼 위험하고 유해한 사람이 없다는 걸 내가 모를까봐? 나한테 위협 그만하고 엄마 인생이나 잘 살려고 노력해봐. 나는 엄마가 설령 무릎 꿇고 아빠랑 나한테 빈다고 해도
절대 받아줄 마음도 없거든. 하물며 지금처럼 욕이나 짓거리면서 위협하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 너 어디 한번 두고 보도록 하자. 나이 처먹어 놓고도 엄마한테 반말이나 찍찍해대면서 버릇없이 구는 년, 내가 어떻게 혼쭐을 내주는지 보여줄게. 난 엄마가 어떻게 나오건 절대 도와줄 마음도 없거든. 저는 아예 엄마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리고 연락을 두절해버렸습니다. 아빠한테는 제 직장이며 사는 곳을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언지를 해두었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아빠가 보육원 출신이라 친척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대비가 되겠다 싶었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악의적이고 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느 때와 같은 출근날 다짜고짜 직장에 찾아온 엄마를 보며 저는 기겁을 했죠. 엄마가 어떻게 여기에 왔어? 엄마 모실 줄도 모르는 불효녀한테 참교육해주러 왔지. 말했잖니. 네 엄마 생각보다 집요한 사람이라고. 일단 나가서 얘기해. 여기 내 직장이고 회사 동료들 다 보고 있잖아. 아이고, 불효녀가 사람 밀친다. 엄마 버리고 지만 살자는 불효녀예요, 얘가. 술집 다니면서 몸 팔아가면서까지 애 힘들게 공부시켜놨더니 엄마한테 하는 것 좀 보세요. 왜 이래 정말. 나 창피해서 죽는 꼴 보려고 이래? 애 아빠는 택시 운전하고 있는데 돈은 쥐뿔도 못 버는 거 알고 있죠? 학비며 자취하는 비용이며 다 될 깜냥이 안 되는 위인이라니까요. 그럼 얘가 뭘로 돈 벌었겠어요? 보나 마나 저처럼 몸 팔아 벌지 않았겠냐고요, 직원분들. 엄마 미쳤어. 당장 나가. 나가라고. 혹시 돈 많은 사람 있으면 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얘가 궁한 애긴 해도 나 닮아 얼굴은 그래도 반반하답니다. 호호호. 저랑 2차, 3차 뛰는 남자들도 저보고 30대 같대요. 다짜고짜 회사에 찾아오더니 제가 몸을 팔았다느니 자기가 술집 여자라느니 하는 온갖 치부를 늘어놓고 사라진 엄마. 회사의 동료들이 저를 위로해줬었지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고 또 찾아와서 저를 괴롭게 할 거란 생각을 하니 너무나 절망적인 심정이었죠. 당시 아빠는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말했다가 스트레스를 줄까봐 어떡하나 혼자 소가리만 하고 있었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으니 당시 사귀고 있었던 회사의 동료이자 남자친구였습니다. 솔직히 나는 네가 얼마나 힘들지 지금 상상이 안 갈 지경이다. 어떻게 친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지? 미안. 내가 이런 문제까지 너한테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나 조만간 회사 그만둘 거고 다른 곳으로 또 일자리 알아볼까 싶어. 네 엄마가 노리는 게 바로 지금 너 같은 반응일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런 일 있을 때마다 힘들어하고 회피하면 언제까지고 같은 일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럼 어떡하라고. 술집에서 일하는 엄마가 내 엄마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저런 사람 딸인 내가 증오스러울 지경이라고. 네가 생물학적으로 가족 관계인 건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막말로 술집에서 일하면 어떻고 몸을 팔면 또 어떨 일이야. 아니, 너는 절대 이해 못할걸. 집안도 좋고 구김살 없이 부유하게 자란 사람은 절대 내 심정 몰라. 사실 나도 건너 들은 이야기인데 내 할아버지가 가족 먹여 살리려고 백정 일을 하셨었거든. 천대받던 직업이라서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험담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다른 기술들도 익혀가면서 그렇게 꿋꿋하게 살아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사람 죽이는 거나 범죄 저지른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까지 창피해야 할 일 아니라는 거지. 그럼 엄마가 술집 여자인 게 아니라 내 인생 망쳐놓으려고 막 나가는 건? 그것도 네가 창피한 일이 아니라 네 엄마가 창피해야 할 일이지. 솔직히 너야 무슨 잘못이야.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넌 나한테 실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오히려 저런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잘 자란 네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 중인데 저런 엄마를 족쇄처럼 달고 있으면서도 악착같이 노력해왔다는 거니까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의미로는 존경스럽기까지 해. 그 말 빈말인지 아닌지 두고 볼 거니까 앞으로 잘해. 너 괜히 부끄러우면 말 까칠하게 하더라.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봐.
하하하. 내 비밀 죄다 알고도 이렇게 잘해줘서 고마워. 상견례 앞두고 있는 마당에 액땜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이 일로 왈가왈부 못하게 내가 잘 수습해 볼게. 아무리 막내라고 해도 사장 아들인데 그 정도 권력은 있거든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면 오히려 내가 미안한데. 네가 싸워볼 마음 있으면 차단했던 거 풀고 친모랑 한번 대화도 해봐. 잘만 끌어내면 이제까지 너 힘들게 했던 거 협박죄, 영업방해죄로 엮을 수도 있을 거거든. 사내 변호사였던 남자친구는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반했다면서 끊임없이 구애를 해왔었고, 제가 이를 받아들여 사귄 지 100일 되던 날 회사 사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이 사실이 기쁘기보다는 제 초라한 배경과 비교가 되어 사귀면서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기만 했었죠. 그런데 엄마가 깽판을 친 일이 있었던 순간 정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방패 역할을 해주니 정말로 든든했습니다. 네 엄마가 설마 하니 회사까지 찾아가서 그럴 줄은 몰랐다. 네가 취직한 직장은 또 어떻게 알았을까 모르겠구나. 모르겠어. 예전에 뭐 개주 도망간 거 잡으러 다닌 일이 있었다던데 그때 만든 인맥 같은 게 있나 봐. 어찌 됐건 이렇게 아빠한테 털어놓은 건 앞으로 엄마를 더 피하지 말자고 말하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설마 네 엄마 다시 받아주기라도 하자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랑 정면으로 싸워보려고. 자기가 깽판 치고 마음대로 할 때마다 원하는 걸 들어주니까 오히려 더 이러는 것 같거든.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단단해지니 아빠가 다 뿌듯하구나. 남자친구가 사내 변호사로 일하고 있잖아. 증거들도 있으면 싸그리 달라고 그러더라. 도움 준다니까 한번 힘을 내보고 싶어. 사실 네 엄마랑 싸우고 다퉜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결단이 항상 느려서 너한테 피해만 줬지. 매일 너 힘들게 하고 피말리게 했던 시간들 생각하면 내가 후회가 막심이다.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 같은 사람 참아가며 어떻게든 끌어안고 가보려고 했었던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었던 거잖아. 그리고 그런 엄마라도 나한테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랬던 거고. 내가 지금 용기 내고 싸울 힘낼 수 있는 것도 그런 아빠한테 고마워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자. 응?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구나. 그럼 난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나 상견례 끝나고 나면 아빠가 그때 엄마한테 한번 연락을 해줘. 회사에서 깽판 쳐서 나 창피 줬던 거 그때쯤에야 들은 것처럼. 그러면서 내 남자친구가 변호사라는 것도 넌지시 언급해주고 시댁 쪽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는 것도 말해줘도 되고. 나는 지금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네 엄마가 그런 결혼 소식 알면 돈을 달라든지 어떻게든 또 협박해서 너 힘들게 할 것 같은데. 어차피 피하기만 해서는 엄마라는 사람 절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 남자친구랑 이 문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치르기 전 시부모님에게 저의 사정에 대해서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묵직한 편인 시아버지 쪽은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고, 시어머니는 제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공감을 해주시더군요. 막장 엄마를 만나 제 인생은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했었던 저였지만 아빠를 비롯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얼마 뒤 아빠에게 제 결혼에 대한 언지를 들은 엄마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제게 협박을 해오더군요. 우리 딸 결혼한다며? 하하하. 사위가 훤칠하니 잘생겼더라. 직업도 아주 좋고 하하. 듣자 하니 사장 아들이라고 하던데 인연이 아주 결혼을 잘했네. 엄마, 무슨 용건으로 연락하신 거예요? 회사에서 그 난리를 피워놓고. 어이구, 이제야 엄마한테 존댓말을 하네? 이제야 좀 대화가 원활하겠구나. 그래, 용건이라고 했니? 엄마가 솔직히 너 낳아준 값은 줘야 하지 않겠어? 낳아준 값이라뇨?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직장이며 지금 남자친구며 잡을 수 있었던 거 말이다. 다 이 엄마가 예쁘게 낳아준 덕분 아니니? 그러니까 5억만 눈 딱 감고 보내. 아님 네 시댁 가서 깽판 칠 거야. 결혼 다 파투 내놓고 네 인생 앞으로도 쭉 망쳐놓을 거라고. 그래요. 얼른 시댁으로 오세요.
진수성찬 차려놓을게. 너 혹시 술 마셨니? 나 너 축하하러 가는 거 아닌데? 제 남자친구가 변호사인 건 들으셨죠? 변호사 쪽 인맥 보니까 건너 검사도 있고 나름 끝발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그동안 불법으로 저추적한 거며 회사 영업 방해한 거며 지금처럼 협박하는 것까지 묶어서 바로 감옥 보내드리려고요. 그래도 명색이 엄마인데 감옥 보내기 전에 진수성찬 대접 정도는 해드려야죠. 하, 이게 오랜만에 엄마를 다 웃겨주네. 그런다고 엄마가 겁먹을 줄이나 아니? 내가 얼마나 미친년인지 보여줄까? 역시 엄마는 여전하네. 나한테 존대받고 진수성찬 대접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솔직히 감옥에서 나오는 콩밥도 엄마한테는 아깝지. 인연이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깽판 치면 네 예비 시부모님들이 참 좋아하시겠다? 얼씨구나 하고 결혼시키려 드시겠어? 시부모님한테는 이미 제 사정 다 설명해놨어. 누구랑은 다르게 좋은 분들이라 남의 힘든 사정을 꼬투리 잡지도 않으시더라고.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수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생각을 한다잖아. 그러니까 못 믿고 깽판 쳤다가 감옥 가는 건 엄마 몫이야. 참, 저번에 듣자 하니 엄마 지금 술집 일하면서 매춘까지도 하는 것 같더라고. 와서 깽판 치고 그것도 조사받고 가. 불법으로 돈 벌었으면 세금도 내야지. 하, 이 징글징글한 계집애. 내가 너 앞으로 불행하라고 저주할 거야. 보나 마나 1년도 안 돼서 깨질 거니까 두고 보라고. 그거 술집 남자랑 놀아놨다가 가진 돈 도둑 맞은 엄마 얘기 같은데? 아, 닥쳐 이 계집애야. 닥치라고. 너 때문에 화딱지 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닥치라고. 나중에 죽기 직전에 꼭 연락해줘. 아, 닥쳐. 입 다물라고. 어찌 보면 최대의 위기일 수 있었던 결혼식을 앞두고 저는 오히려 엄마에게 강력한 족쇄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협박이 통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도리어 본인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 뒤로 저와 아빠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고 있답니다.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르게 되어 이번 일을 돌이켜보면 남자친구를 비롯해 아빠와 예비 시부모님처럼 저를 전적으로 아껴주고 이해해주던 주변 사람의 힘이 참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엄마처럼 절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또 생길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서방, 신혼여행 어디로 갈지 정했나? 아버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는 정해놨는데 아직 생각 중이에요. 기왕 신혼여행 가는 건데 미주 씨랑 더 상의해보고 정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꾸물거려서 되겠어? 벌써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 얼른 정해야지. 교통수단이나 숙소도 예약해야 하잖아. 요즘은 제주도 성산 일출봉 같은 데도 인기 많다던데 어떤가? 나도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 제주도 성산 일출봉이요? 여행 장소로 손색이 없겠지만 신혼여행으로는 좀 나중에 가족여행으로 가면 좋겠네요. 계속 그렇게 싫다고만 하면 언제 정해? 제주도 좋잖냐? 흑돼지도 맛있고 주상절리에 천지연폭포는 또 얼마나 기가 막힌데? 네, 그렇죠. 그냥 여행 가는 거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주 씨는 나가서 자연경관을 둘러보는 것보다 쇼핑하는 걸 더 좋아해서요. 여행 다녀오면 기념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밖에서 돌아다니면 피곤하긴 하지. 나는 기왕 여행 가는 거면 온천에서 몸을 푹 담그거나 경치 좋은 숙소에서 편히 쉬는 것을 더 좋아하긴 하지. 아, 네. 그런 여행도 참 좋겠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주 씨도 같이 가는 여행이라 미주 씨 의견도 반영해야 해서요. 아유, 미주 걔는 고집이 아주 황소고집이라니까. 아버지도 가는 건데 배려도 좀 해줘야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건 내 다리가 아파서 용. 아버님이랑 같이 갈 때는 되도록 편하게 여행하도록 코스를 짜면 되겠네요. 기차보다는 비행기로 이동하고 공항에서는 택시를 타고 숙소로 가도록 하죠. 관광 명소를 여유롭게 돌아보고 온천도 들리고 경치 좋은 숙소에서 편히 쉬는 건 어떠세요? 그래, 그거 좋네. 한서방은 말이 참 잘 통한다니까. 관광 명소에는 기념품 살 것도 많을 테니까 우리 미주도 좋아할 테고. 그럼 다음에 아버님이랑 같이 여행 갈 때에는 그렇게 코스를 짜도록 할게요. 그럼 신혼여행지가 정해지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념품도 꼭 사오겠습니다. 그래, 기대하고 있겠네. 한서방,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셈이야? 자네랑 미주가 여기까지 올 줄 알고 계속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늦어서 먼저 비행기를 다 버렸잖아. 그런데 택시고 숙소고 아무것도 준비해놓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아버님이 지금 공항에 계세요? 저희 신혼여행 배웅하시러 일부러 나오신 거예요? 공항에서 못 배웠는데 어떡하죠? 뭐? 배웅? 자네야말로 무슨 소리야? 당연히 나도 여행 가러 나왔지. 네? 아버님도 오늘부터 여행 가시나요? 어디로 가세요? 자네 진짜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자네랑 미주가 가는 곳이지. 나도 신혼여행에 같이 가기로 했잖아. 네? 저희 신혼여행에 아버님도 가시기로 했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저번에 신혼여행 어디 갈지 얘기도 했고 나는 온천 가는 게 좋다고 한 거 기억나지? 그래서 공항에서 비행기 출발하기 직전까지 기다렸건만 아무리 기다려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심지어는 날 두고 먼저 출발해버리다니. 아니, 아버님, 왜 아버님이 저희 신혼여행에 같이 가시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대체 무슨 소리야? 그렇게 여행 코스를 자세하게 나한테 설명해줘서 기대하게 만들더니 이제 와서 따라오지 말라니. 그게 사람이 할 소린가? 전에 말씀드렸던 온천 여행은 나중에 다 같이 가족여행 갈 때를 얘기한 거고요. 저는 분명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착각하신 겁니다. 저번에 같이 간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길래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진짜로 따라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당연히 농담인 줄 알았죠. 걱정되잖아. 내가 따라가야지. 미주는 내가 남자 혼자 몸으로 키운 외동딸이야. 적은 인원으로 여행을 보내본 적도 없다고. 그런데 갑자기 결혼한 남편이라고 해도 남자랑 둘이서 여행을 간다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신혼여행에 부모님이 따라가는 게 어딨습니까? 어쨌든 얼른 나 데리러 와. 이미 둘 다 공항에 도착했잖아.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셈이야? 택시랑 숙소도 얼른 준비하고. 이게 회사 일이었으면 자네는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았어. 공항이요? 아버님도 이쪽 공항으로 오신 거예요? 어디 계신데요? 저희는 스포르 체스코성까지 왔거든요. 뭐야 그게? 지금 자네 제주도에 있는 거 아닌가? 뭐 성산 일출봉 보러 간 거 아니냐고? 네? 저희는 제주도 안 갔는데요? 뭐라고? 인천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간 게 아니라고? 그럼 지금 어딘데? 이탈리아 밀라노인데요? 이탈리아? 해외로 갔다고? 네,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아까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도착했어요. 지금은 관광 중인데. 한서방, 자네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 저번에는 분명 제주도에 간다고 했으면서 뭐? 이탈리아를 가? 자네가 이런 사기꾼 같은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저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 간다고 한 적 없어요. 나중에 가족여행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이 착각하시고 따라오려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딴 졸렬한 놈인 줄 알았으면 미주랑 결혼하는 꼴을 두고 보지 않았을 텐데. 우리 딸이랑 결혼은 무효야. 지금 당장 이혼해.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어. 아버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아빠. 재민 씨한테 들었는데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주야, 그딴 놈이랑 헤어져. 아빠가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소개해 줄 테니까 지금 당장 이혼해. 위자료도 톡톡히 청구하고. 아빠 맘대로 정하지 마. 애초에 아빠가 신혼여행에 따라오려고 해서 재민 씨가 화가 난 거잖아. 나도 신혼여행은 부부 둘이서만 가고 싶다고. 나는 다 우리 딸 생각해서 하는 소리지. 그놈은 윗사람을 공격하는 태도가 글러먹었어. 혼자서 제주도에 간 장인어른을 버리고 간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됐으니까 얼른 헤어져. 아빠, 제발 좀 재민 씨 난처하게 좀 하지 마. 재민 씨 화나게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아빠만 곤란할걸? 참나, 내가 왜? 왜긴 왜야. 재민 씨 아빠네 회사 전무잖아. 뭐, 전무? 아빠네 회사 본사 말이야. 전무라고. 회사 임원이라니까? 인사에도 재민 씨 입김이 작용할 테니까 괜한 짓 했다가 큰일 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빠도 적당히 좀 하라고. 잠깐만, 한서방이 본사 전무라고? 웬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아빠야말로 대체 무슨 소리야. 아빠 설마 모르고 있었어? 재민 씨는 아빠가 다니는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고 거기 회장님의 손자잖아.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지? 결혼식 때도 재민 씨 가족 속에 회장님도 왔잖아. 그러고 보니 그랬던 것도 같고, 그건 민주 네가 내 딸이라서 회사 사람들이 와준 거 아니었어? 아니거든? 재민 씨네 가족들이라고. 전무 정도 되면 인사권도 쥐고 있을 텐데. 자꾸 눈밖에 나면 회사에서 대우도 안 좋아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해고까지 당할걸? 앞으로 아빠가 10년은 회사 다니고 싶다고 그랬잖아. 아빠 나이에는 지금만큼 대우가 좋은 회사 찾기도 힘들고. 해고는 안 돼! 아빠 어떡하냐 미주야. 한서방한테 내가 몹쓸 말을 했는데. 미주야, 네가 한서방한테 잘 좀 얘기해봐. 일단 여행 다녀오면 재민 씨한테 꼭 사과해. 하여튼 아빠 때문에 내 기분 다 망쳤어. 난 도와줄 생각 없으니까 아빠가 알아서 재민 씨한테 사과해. 나도 아빠 때문에 화났다고. 아니 미주야, 잠깐만. 아빤 진짜 몰랐지. 네가 좀 도와줘. 그러길래 그런 부끄러운 짓을 왜 했어? 창피하니까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 아빠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잠깐만 미주야! 미주야! 그 후 저랑 미주는 아버님을 잊고 신혼여행을 즐겼어요. 그리고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버님이 신혼집으로 찾아와서 현관에서 땅에 머리를 박을 기세로 고개 숙여 사과하셨죠. 아무래도 아버님은 여행을 그만두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저한테 해고를 당할까봐 불안에 떠셨나봐요. 그런 사적인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일부러 다음은 없습니다 하고 아버님께 일러뒀죠. 그래서 한동안은 아버님의 간섭 없이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최서방, 지금 뭐하고 있나?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지금 집에 있는데요? 수지는? 수지는 뭐 사러 외출했어요. 최서방,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은 무슨 말씀. 아내는 혼자서 힘들게 장 보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집에서 빈둥거리기나 하고 같이 차 끌고 가서 짐이라도 좀 들어주고 집안일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은 수지가 친구랑 같이 쇼핑 간다고 하길래 제가 따라갈 필요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어디서 변명이야. 싫은 소리 조금만 들으면 이런저런 핑계나 대고.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네, 집안일에 손 하나 까다가 안 하고 매일 밤 놀러 다니다가 늦게 들어온다며? 수지한테 다 들었어. 매달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돈도 못 버는 주제. 양심이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해. 놀러 다니다뇨.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적게 벌진 않아요. 사실은 수지가... 또 그렇게 수지 탓이나 하지? 우리 딸은 돈도 못 버는 자네 때문에 알바까지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잖아. 그런데 자네는 수지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집안일도 안 하지. 휴일에는 빈둥거리기나 하고 결국에는 돈이 없는 걸 수지 탓으로 돌려? 부끄러운 줄 알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남 탓이나 하면서 반성도 안 하고 아주 부모 얼굴이 궁금하다. 아, 근데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지? 그래서 가정교육을 못 받았나 보다. 여기서 부모님 얘기가 왜 나옵니까? 어쨌든 수지가 외출했다면 어쩔 수 없지. 최서방,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게. 네? 정원 잡초 뽑기랑 창고 정리 좀 해줘. 시간이 남으면 배수관도 좀 수리해주고. 저번 주 주말에도 다녀왔잖아요. 이번 주도 와야지. 설마 집에 수지가 없다고 하루 종일 탱자탱자 놀려는 거야? 최서방, 정신 안 차려? 오늘은 오랜만에 푹 쉬고 싶어요. 장모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잔말 말고 당장 와. 그 썩어 빠진 근성을 바로 잡아주지. 수지야, 지금 뭐해? 응? 나 지금 친구랑 밥 먹고 있는데? 저기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장모님한테 내 욕 좀 그만하면 안 될까? 돈도 못 번다느니 집안일에 손도 안 댄다느니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지 말아줘. 뭐? 내가 내 엄마한테 하소연하는 것도 안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매일 장모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괴롭히시잖아. 내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근데 자기가 돈 못 버는 건 맞는 말이잖아. 매달 생활비도 부족해서 저금도 못하고 있고 내가 알바까지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생활비가 없는 건 네가 쓸데없는 낭비를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금 네가 하는 알바도 친구가 취미로 하는 빵집을 좀 도와주는 것 뿐이잖아. 월급도 고작 해야 20만 원도 안 되는데. 지금 금액이 중요해? 애초에 난 결혼하면 가정주부 한다고 했어.
근데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내가 일하는 거 아냐? 그것만으로도 자기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 고마운 줄 알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쨌든 이제 장모님한테 이상한 얘기 좀 그만해.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욕하는 데다가 근성을 뜯어 고쳐주겠다면서 소중한 휴일에 처가로 불러서 하루 종일 혹사시킨다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인 줄 알아? 부모도 없는 자기를 우리 부모님이 대신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야. 부모 없어서 못했던 효도도 좀 하고 그러면 되지. 그걸 스트레스라고 치부하다니 너무하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3년밖에 안 됐어. 내가 다 큰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너희 부모님이 가르쳐 줄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시키는 게 어떻게 효도야? 아, 진짜 엄청 징징거리네. 모처럼 친구 만나서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었는데 당신이 다 망쳤어. 기분 망친 게 누군데? 아내는 장모한테 내 욕을 지어내서 하지. 죽도록 일해서 돈 벌어왔건만 무능하다고 모욕이나 당하지. 쉬는 날까지 처가에서 혹사까지 당하고. 나도 더는 못 참아. 이제 적당히 좀 해. 뭐? 당신 제정신이야? 부모도 없는 당신이랑 결혼해줬건만 감히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해? 난 너네 가족이 부리는 노예가 아니야. 다시는 시키는 대로 안 할 거야. 아, 진짜 짜증나. 당신 어떻게 되나 두고 봐. 각오하라고. 잘 잤나? 배은망덕한 최서방. 자네 정말 눈꽃만큼도 반성을 안 했구나. 안녕하세요, 장모님. 배은망덕이라뇨. 대체 누가요? 이미 수지한테 얘기 다 들었어. 자네는 대체 우리 딸을 얼마나 괴롭혀야 직성이 풀리겠어? 그렇게나 힘들게 사는 수지한테 돈을 더 벌어오라느니 기분 잡쳤다느니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수지랑 장모님은 대체 사람을 뭘로 보는 겁니까? 입 안 다물어? 은혜도 모르는 게 자꾸 그딴 식으로 건방지게 굴면 책상 위에 올려뒀던 서류 제출할 줄 알아? 거실 책상에 올려둔 이혼 신고서 말인가요? 이미 수지의 이름이 쓰여 있네요. 자네 경고야. 자네가 반성하고 똑바로 처신 잘할 때까지 수지는 우리 집에서 지내도록 할 거야. 내 입장으로는 이대로 쭉 수지를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고 싶은데 말이야. 진심이신가요? 당연하지. 이혼하기 싫으면 자기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돈도 더 많이 벌고 집안일 할 것도 약속하고 우리가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이 정도인 줄 알아. 2번은 없어. 그런데도 수지한테 또 불만이 생기면요? 수지 마음에 안 차면 그땐 정말로 이혼인가요? 당연하지. 아내를 부양할 만큼 돈도 못 벌면 이혼해야지. 그럼 이혼하겠습니다. 뭐? 마침 이혼 신고서에 수지 도장도 찍혀 있으니 지금 당장 제출하러 가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최서방, 갑자기 왜 그래? 구야, 제가 이직해서 연봉이 더 높아지고 집안일을 전부 떠안게 되더라도 결국 수지는 불만을 표현할 겁니다. 불만이라는 건 끝도 없으니까요. 결국 전 이혼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장모님도 저희 이혼에 찬성하시는 것 같고 불만은 없으실 텐데요. 불만이 왜 없어? 이혼이라니 안 될 소리. 이혼 신고서는 그냥 경각심을 줘서 자네를 반성시키려고 한 거지. 반성요? 대체 뭘 반성하라는 거죠? 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요. 잘못이 없긴 왜 없어? 수지한테 들어서 전부 알고 있거든? 월급도 쥐꼬리만 해서 생활비도 얼마 못 되지. 집안일도 전부 수지한테 떠넘겨놓고 자기는 탱자 놀기나 하지. 수지가 알바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오는데도 고마워하지도 않지. 반성해야 할 점은 그거 말고도 산더미야. 아내 하나 제대로 부양 못하는 자네 잘못이지. 장모님, 이 기회에 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맨날 돈이 부족한 건 다 수지 탓이에요. 뭐? 전 매달 생활비로 250만 원 정도 줬거든요. 핸드폰 요금은 별도로 집세랑 광일비 포함해서요. 둘이서 쓰는 생활비로는 충분한 금액이죠. 뭐? 그렇게나 많이? 그러면 대체 왜 매달 돈이 부족한 거야? 수지가 상당히 낭비가 심하거든요. 뭐? 매일같이 옷이니 구두니 가방이니 사대고 친구랑 놀러나가서 몇십만 원 하는 밥을 먹어서 생활비를 펑펑 쓰고 다니니까요. 뭐라고? 수지가 그런다고? 그리고 수지가 알바한다는 그 빵집 말인데요. 수지는 제가 벌어다준 돈을 그 빵집에 대고 있어요. 그 돈의 절반 정도를요. 뭐? 그 돈을 왜 빵집에 주는데? 그 빵집은 수지 친구네 빵집인데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늘 적자를 면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적자를 메꾸려고 돈을 대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콧대 높이고 싶어서요. 그러지 좀 말라고 뜯어말려도 돈을 숨겨도 공경에 빠진 친구를 버릴 수는 없다면서 돈을 줄 때까지 제 물건을 부수고 절 구타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말도 안 돼. 우리 딸은 그렇게 난폭할 짓을 할 애가 아니야.
아주 착한 애라고. 그리고 최서방 어디 맞은 것 같지도 않던데? 옷으로 가려서 안 보이는 곳만 때리니까요. 배랑 등에는 새파랗게 멍이 들었거든요. 손버릇이 아주 고약한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던데요.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부모 얼굴이 궁금하네요. 말도 안 돼. 우리 딸이 설마. 수지가 집에 있는 돈을 다 쓰는 바람에 전 낮에는 회사 일에다 밤에 편의점 알바까지 하고 있다고요. 매일 잠도 못 자서 피곤해 죽겠는데 휴일에는 처가에 불려가서 혹사나 당하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한계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전 장모님이랑 수지가 바라는 남편은 못 됩니다. 당장 이혼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너무 그렇게 섣불리 판단하지 마. 난 수지가 그렇게 낭비가 심한 줄 몰랐지. 변명은 그만하시죠.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질 않은 거겠죠. 제 말은 늘 귀뚱으로도 안 들었으니까요. 최서방, 부탁이야. 수지는 내가 호되게 혼내놓을 테니까 이혼은 다시 생각해줘. 싫습니다. 당신 가족한테 휘둘리는 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수지가 절 폭행한 증거로 이미 병원에서 진단서를 뗐어요. 수지가 파손한 물건도 다 사진 찍어뒀고요. 그쪽에서 이혼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최서방! 치료비랑 위자료도 톡톡히 청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선임했거든요. 집에 제 변호사 명함을 두고 왔으니 이후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해주세요. 뭐? 변호사라고? 아니, 그렇게 다른 사람을 끼고 연락하는 게 어딨어.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랑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라 타인이니까요. 더는 당신 가족들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연락처는 전부 차단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 후 수지와 장모님은 이혼을 막기 위해 서둘러 저희 집에 왔지만 저는 이미 이혼 신고서를 들고 집을 나와 호텔로 피난을 갔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는 변호사에게 전부 맡기고 저는 수지와 장모님 연락처를 차단했죠. 진단서나 사진은 결정적인 증거가 돼서 치료비와 위자료도 청구하고 깔끔하게 이혼했어요. 이혼해서 빵집에 대줄 돈이 떨어지는 수지는 빵집이 망한 건 전부 수지 탓이라며 원한을 사서 친구들과 사이가 멀어졌다네요. 혼자가 된 수지는 점점 횡포해져서 매일같이 장모님한테 손찌검을 하게 됐는지 장모님은 제 변호사한테 울면서 저더러 돌아와달라고 애원한다고 하네요. 물론 저와 상관없는 일이니 무시했죠. 그 후로 전 수지와 살던 집을 처분하고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해서 자취를 즐기고 있어요. 아내 눈치를 살피거나 장모님에게 구박받지 않는 생활은 아주 쾌적하고 매일이 행복하답니다.